여러분들은 지금 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키노트 트랙 세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의 김선우 상무님 모시고 성공적 물류 로봇 도입을 위한 실체적 징검다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우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모비어스 앤 밸류체인에서 고투마켓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선우 상무라고 합니다. 물류 로봇 예전에 아마존에 이제 키바부터 해가지고 물류 로봇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 최근에도 이제 국내에도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 쪽에서도 물류 로봇들이 막 도입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국내 시장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로봇은 한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산업용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탑5 안에 들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고 네, 중국 포함해서 독일, 일본, 미국 포함해갖고 5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물류 로봇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이 많이 이렇게 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약간 좀 세분화해 보면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업계 용어로 있죠.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해서 AGV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슬램 쪽으로 좀 진화하는 AMR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AGV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꽤 오래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전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된 경로상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셔틀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리소스의 최적화 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티피셜 랜드마크를 제외한 이제 AMR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유통물류 센터나 이런 쪽으로 진입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해외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키바가 12년 부터 해갖고 굉장히 내재화해서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키바에서 전신해서 스피노프한 6RS라는 회사도 있고 그 회사가 쇼피파이라는 회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이제 인수되면서 풀필먼트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벤치마킹을 그 섹터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으면 우리나라도 물류 로봇 시장이 크게 개화하는 것들은 머지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성공적인 물류 로봇 도입을 위한 실체적 징검다리 방안이란 주제 발표해 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SCM을 게을리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OMS, WMS, TMS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도입이 있었고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스텝업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주저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 허들을 조금 더 오해를 좀 풀어내고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실체적인 그다음에 징검다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경험을 조금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거는 좀 너무 멀리 있어 부담스러워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열어놓으시고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유념해서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로봇의 아예 요소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이제 적용성 관점에서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가 갖고 있는 성공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이제 실체적인 징검다리 방안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우리나라 굴지의 선도사 아니면 스타트업 포함해갖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연 생산, 그 다음에 공동 물류, 그 다음에 풀필먼트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변화의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소량의 다품종, 그 다음에 다빈도의 오퍼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빠른 배송 이런 것들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수요 채널이 되게 다변화되기 때문에 주문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고요. 또 분산되는 환경을 대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구 역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비효율에 봉착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해법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적게 쓰거나 아니면 무인화하거나 이것들을 전체적인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구 역량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팩트 관점에서 보면 주문의 편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뭐 최소나 아니면 평균의 증가 요인은 물류의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캐파를 우리는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센터를 실제 증축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뭐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치는 피크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감내하면서 실제 주문 충족을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굉장한 비효율의 코스적인 효과,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대응 측면에서의 그 비효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비어스 밸류체인이 많은 고객들을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소비재 기업의 대표이사나 아니면 3PL 사업부 중역,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의 공장 운영 중역들을 많이 만나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면 몇 가지 VOC를 저희가 쿼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게차 사고가 꽤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특정 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조업점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속 운영 가능성에서 시장의 니즈가 굉장히 클 것 같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기술 수요가 되게 많을 거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조에 있는 케이스를 한번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면 어떤 회사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회사가 작업자 인력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물류센터의 오퍼레이션이 불가한 상황에 이르렀고 수도권 외 지역까지만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실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유인 지게차 기사분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실제 입고나 보관, 출고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비용 우리가 어느 정도의 캐펙스를 투자하게 되면 얼마가 회수할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방점을 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투자 비용보다는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관점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무인화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관점에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거죠. 가트너 서베이도 공통적인 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온도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제 구주 시장이나 미주 시장 이런 쪽은 노동력의 수급 제약이 물류 로봇을 개화시키는 핵심 동인이다. 라는 것들이 서베이 응답에서 굉장히 과반으로 이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죠. 안전, 산업 안전, 그 다음에 인력 수급에 대한 거, 단위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주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스마트 물류에 포커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류만 잘하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무인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보면 조금 협의보다는 광의적으로 SCM, S&OP의 플래닝과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익스큐션 관점에서 조금 더 동기화시키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 물류의 생산성 향상, 안전, 그 다음에 물류 로봇의 도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물류를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또 수요의 프로파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확정하고 편중도를 줄일 수 있지 이런 노력들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SCM 관점에서 신규 역량은 공동물류의 운영체계, 그 다음에 디맨드 센싱하는 관점에서도 조금 더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파란색 조에 이제 진한 쪽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라이브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캐파를 운영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죠. 생산성을 정교화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그래서 통합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주간, 일간, 시간대 이런 오더 데이터, 계획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밀리세컨드 단위의 실질적인 IoT 스트리밍 데이터까지도 모두 다 데이터에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관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재고하고 물려서 물류의 물동량으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성에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의 작업 부하 계획을 만들어내고 공간 효율을 생산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스마트 물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물류는 하드웨어 드리븐이었습니다. 사양과 공칭 캐파를 늘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왼쪽 부분에서는 분명히 노력을 경주했었죠. 배치 단위라고 해서 1단위 배치, 몇 시간 단위 관점으로 오더의 컷오프를 해내고 그것들을 웨이브로 플래닝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묶어내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했죠.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문에 민첩한 수요를 대응하거나 아니면 단위 평효율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미래의 요구 역량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물류의 로봇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주문, 창고 관리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오더를 동기화시켜서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물류의 로봇으로 디스패칭 시키고 그 실적을 말아 올리는 것들, 이런 선순환 사이클에 대한 것들의 연계, 인티그레이션 역량도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오퍼레이션도 주간조 단위의, 시간 단위의 이런 효율화가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효율화시키는 노력도 되게 필요하고요. 오더의 컷오프는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이내믹 효율화가 불가능했으니까 이것들을 묶어내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웨이브가 없어지는 오퍼레이션 역량도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초격차의 차별 요소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 관점으로 좀 보면 위쪽 부분에 있는 것들이 유통물류의 오퍼레이션이에요. 하역 검수검품부터 재고 보충, 오더 패킹, 이런 일련의 오퍼레이션의 프로세스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제조물류로 봐도 하역하고 나서 자재 불출하고 라인 투입, 공정, 그 다음에 완제품이 입고되고 나서 출고되기 상차까지 해서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선도사들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기업도 있고 3PL 선도사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에 우리가 낯익은 로고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매니팩처러, 유통, 디스트리뷰터 포함해갖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무인지게차, 그 다음에 이송 로봇을 실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반대급부로 보면 기술이 아직까지 검증의 단계냐라고 보면 그것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양산 환경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그 실체적인 ROI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실증 효과로 우리나라 회사들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 허들이 낮아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비어스 밸류체인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양산 환경에서 도입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해외는 이렇게 돌고 있어라는 것들보다는 실체적으로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신화를 표준화했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총 12대 케이스로 해서 서비스 시나리오를 좀 입출하, 그 다음에 보충, 출고, 물류센터의 효율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디파인을 했고요. 그 안에서는 기존의 수작업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무인화로 전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연동, 기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이것들을 체화시키고 고객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류 로봇만으로 센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제조 환경을 모두 다 돌릴 수 있는가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하드웨어 이것만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컨베이어나 다스, DPS, 그 다음에 시퀀스 버퍼, 그 다음에 GTP 스테이션, 여러 가지 픽팩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고 우리가 번들링 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 구색을 좀 말씀드리면 물류의 오퍼레이션을 크게 보면 4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면 평치라고 해서 플로우에서 실제적인 다단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 작업도 있지만 2단, 3단 작업까지도 운영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단 렉, 뭐 4단, 5단, 실질적으로 뭐 VNA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고단 렉의 적치, 불출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협동하는 로봇의 오퍼레이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고내 수평 이동만 작업을 지원하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터거 트럭이나 아니면 펠러 트럭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 저희는 한 가지 제품으로 모든 오퍼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점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로드 관점에서 보면 1톤이나 2톤, 3.5톤 그런 것들이 다변화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치 작업을 하는 전용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2단 적치를 할 수 있는 스태커 트럭, 그 다음에 리치 트럭, 카운터 밸런스 트럭 이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성하고 고객한테 권고하는 것들이 되게 카탈로그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생산 완제품을 무인 불출하는 거야. 과거에는 공장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이 PLC로 이제 시그널이 오고 거기에서 오더가 이제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유인 지게차 기사분이 그것들을 떠다가 임시 대기장으로 옮기고 하는 작업들을 거쳐갔어요. 근데 이게 주간조, 야간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보면 정치 근무 시간 대비해서 야간에 OT 근무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는 한 대지만 사람은 2명 또는 3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코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주주사의 공장 환경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무인 불출을 하고 보관장에 이동을 하고 우측 상단에 보면 팔레트를 다단 적재하는 2단 적재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의 기술 선도사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베스트도 가져갔고 기술 요구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19년도 시점에는 저희가 2단 적재까지가 가능했고요. 최근에는 3단 또는 특수 팔레트의 4단 적재까지도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중간 하단부에 보면 3D 비전 카메라로 저희가 이것들을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딥러닝 기술로 여러 가지 핸들링 유닛, 뭐 우든 팔레트 수출입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T11 팔레트, 표준 팔레트도 있고요. 사이즈도 조금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유통물류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 롤테이너 또는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틸리즈라고 하는 특수 팔레트 이런 것들을 잘 측위하고 그것들을 피처점을 잡아서 저희가 적재하는 것들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정밀한 작업에서의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인데요. 원부자재 창고예요. 그래서 라인으로 투입되기 전에 자재 소유량이 시스템적으로 오면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저희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로 오더가 옵니다. 자재 불출 지시가 오면 그것들을 AMR, 무인지게차한테 디스패칭 오더를 내리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원부자재 자동 불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드럼통을 라인 공정으로 투입하는 컨베이어에다가 온보딩 시키는 것들이 라인 피딩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능해집니다. 우측에 보면 이것들은 제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완제품 창고에 또는 유통물류 창고에서의 일어나는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이 있는 팔레트 렉에 물건을 넣었다가 출고시키는 오퍼레이션도 분명히 있는데 회전율이 빠르다라고 하면 평치에서 다단 적재하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물류센터에서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평치에 비전 기술로 2단, 3단 적재하는 것들, 그 출고 작업하는 것들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증을 했고 이것들이 많이 유통물류센터에서 또는 입고장, 출고장, 자재물류센터에서 쓸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무인지게차가 아니라 무인 이송 로봇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수의 통합 제어를 하거나 공정 간에 워크스테이션 간에 이동을 하거나 또는 이기종 설비, 매니플레이터, 비전 팔레타이저, 디팔레타이저 아니면 비전 품질 검품하는 그런 워크스테이션 이런 쪽하고 설비적인 프로토콜을 연동시키는 것들도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MES하고 연동된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수십 대의 로봇을 통합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트래픽 제어하는 것들,
교차점에서 어떻게 속도를 제어하는가,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가는가, 어떻게 후순위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케줄링, 트래픽, 디스패칭 엔진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저희가 수십 대의 로봇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퓨어 슬램 관점에서 구조물 없이도 바닥 환경에서 마그네틱, 컬러 가이드, QR코드 또는 리플렉터 없이도 저희가 퓨어 슬램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들의 요소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도킹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작업, 10mm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서 정밀한 도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가이디드 방식을 혼용해서 조금 더 융합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적인 글로벌 선도사의 공장 환경에서 저희가 도입했던 사례고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언타임 딜리버리로 고객의 양산, 스케줄을 맞췄고 그 다음에 수십 대의 슬램 환경, 그 다음에 생산성도 맞춘 세 가지의 KPI를 맞췄던 굉장히 선도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사이즈가 달라도 또는 작업 중이어도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도 가변 구간으로 저희가 안전 구간을 설정할 수 있거나 또는 후방에서 라이다나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음영 구간을 조금 더 해칭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고요. 이런 선도 요구사항을 저희가 한 160개 이상의 기술 검증 요건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기술 요구사항, 인식 제어, 이런 소프트웨어에다가 저가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소프트웨어에서도 이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물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통로가 좁거나 실제 사람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평치의 다당 적재 작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였고 이것들이 고객의 입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미 잘 주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요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다라고 이미 리서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 자체의 POC 관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그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높은 수준의 복잡한 수준의 양산 환경에서 이게 적용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정도 수준까지도 수준을 높여야지만 이것들이 시장에 개화되고 내가 도입을 해서도 실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양산 환경에서 도입했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또 그 AW2023의 그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를 개설할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부스에 참관을 하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산 환경에서 설계를 그 다음에 설치 구축까지 시운전까지 전체 풀사이클을 담당을 했던 엔지니어 그 다음에 기술 총괄 담당 임원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들이 실체적인가 어떤 것들이 한계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의논할 수 있는 계기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고를 잘하는 또는 보관 출고를 잘하는 여러 가지 무인지게차나 이송 로봇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동 설비 회사들도 있어요. ASRS나 컨베이어, 다스, DPS 이런 설비를 운용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반대급부로 고객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설비 장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의 로봇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포팅을 하게 되면 사일로한 인티그레이션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로봇 벤더는 고정 구간밖에 움직일 수가 없고 단독 작업만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입고장에는 10대를 도입하고 보관장에는 또 10대를 도입하고 출고장에 20대를 도입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총 40대를 도입했지만 이것들의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전체적인 최적화를 이루기에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도입해서 편하게 리스크 없이 도입을 해서 효과를 잘 내려고 하면 복합 구간에서 또는 연동 작업의 전환도 유연하게 가능해야 된다. 내 로봇을 연동시키는 것들은 반드시 필수지만 이기종의 설비 장비를 연동시키는 노력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
면서부터 4년여간 저희가 기술 개발에 항상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나 워크플로우에 대한 뭐 연동성,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또는 이후에 메인터넌스 관점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매뉴팩처링의 도메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토폴로지나 아니면 퓨어 슬랭 관점에서의 맵을 만들고 맵을 어노테이트 시키고 경로를 만들어내고 오더를 만들고 그것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로 우리가 어떻게 관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도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했던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유통물류 환경은 조금 달라요. 대시보드 관점에서 실제 오더를 받아왔으면 어떻게 오더가 균등 분할이 됐는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더를 아까 예를 들었듯이 총 40대의 로봇을 도입했다고 하면 어느 로봇에 배정이 됐고 어디에서 유틸라이제이션이 많이 남고 어디는 부족한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는 AMR의 오더를 생성시키고 디스패칭시키고 이런 것들이 일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산업 안전을 초반에 그 트렌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했었는데 산업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로봇만으로 모든 공장 환경, 물류센터를 돌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은 어불성설이죠. 한 10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필요하죠. 유인지게차도 필요하고 수작업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는 유인지게차가 또는 무인지게차하고 무인 이송 로봇이 어떻게 안전한 환경에서 음영구역 없이 이것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동체와 사람에게 IoT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RTL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전체적인 비저빌리티, 안전관제하는 대시보드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유인지게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속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무인지게차가 교차로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관제 소프트웨어에다 또는 WMS에다가 저희가 피딩해주는 이런 관점에서의 세이프티 모니터링 관제 애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제약을 식별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고객사, 주주사 포함해서 대외 고객사에게 도입했던 경험을 말미암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고 물류의 오퍼레이션 유형을 매트릭스로 구분해 보면 공통적인 산업 무관하게 오퍼레이션의 유사성으로 AMR을 적용 가능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산업 특화지만 적용성은 조금 더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적인 오퍼레이션 레이아웃을 변동시키거나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역은 하드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산업의 특화 요소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조금 더 비껴나서 저희가 유인 작업자와 유인 지게차하고 연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또는 이기종 설비 장비하고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물류센터나 아니면 제조센터 사이트에서 저희가 실제 사이트 비즈니스 해보고 제약 수준, 적용 범위 수준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물리적인 인프라의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취급품, 물동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케이션을 어떻게 데이터로 식별할 수 있는가, 프로세스의 표준이 있는가, 데이터 기반으로 로케이션 관리가 가능한가, 핸들링 유닛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주요 검토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하드 컨스트레인트야, 어떤 부분은 조건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 어떤 것들은 권고 기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과거의 환경에서 우리가 로봇을 잘 도입할 수 있어요. 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갈 때는 사이트 비지 조사 템플릿으로 여러 가지를 데이터적인 아니면 정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도입 니즈,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것들을 체계화시켰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에 못지않게
이런 로보틱스를 많이 도입하고 그것들의 실체적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모비어스 밸류체인 김선호 상무님 주제 발표 듣고 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이제 포인트 혹은 이제 좀 약간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대기업, 그룹사의 대기업 분들 또는 이제 SMB 회사들을 굉장히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디지털 화두 때문에 IoT, 뭐 엣지 컴퓨팅,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이런 것들에 환상을 좀 갖고 계세요.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많이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고객하고 소통을 하고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 거기에서 레슨스 런들을 조금 더 공유하고 고객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면 고객이 막연한 환상이나 아니면 거부감 이런 허들을 의사결정의 허들을 조금 더 경감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제조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건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AMR 로보틱스로 진화되는 시점 또는 유통물류에서의 로봇을 받아들이는 시점은 굉장히 약간은 폐쇄적이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시도를 경주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포함해서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고객이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노하우를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또는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콜드콜도 좋고 저희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웨비나 컨퍼런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상무님 뵙고 이제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SFAW, AW 이제 모비어스 밸류체인이 네. 참여를 합니다. 네. 예, 현장에 오셔서 3월 8일부터 10일이죠. 맞습니다. 현장에 계속 계시죠. 네, 그럼요. 현장에 오셔서 직접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 궁금하신 것들 이제 궁금증 해소 네. 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SFAW 전시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상담하셔도 충분히 예, 소통 가능하실 걸로 봅니다. 네, 모비어스 밸류체인의 김선호 상무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